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크게 늘려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6일 현재 시간은 11시 10분입니다. 평상시보다 30분이나 뒤로 밀려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좀 바쁘셨죠? 저도 많이 바빴습니다. 특히 이제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수급이 급격하게 쏠려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차익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요, 다시 또 조정을 받으면 또 매수를 또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롱숏을 진행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걱정할 일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보면 이제 대형주가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중소형주 움직이고 나면 다시 또 대형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미 드려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이라는 것들 조금 아껴 두셨다가 나중에 또 대형주가 또 기간 조정이든 또 아니면 또 차익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되면 다시 또 대형주로 또 돈을 더 써야 되니까 돈은 조금 아껴두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비중 조절을 또 하셨기 때문에 현금 비율이 상당히 또 늘어나셨잖아요. 그걸 조금만 아껴두세요. 그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구정을 아마 앞두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한 초부터 한 중순 요 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또 우리가 코스피 대형주로 또 다시 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달려볼 테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또 주머니가 또 두둑해지셨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케어맨 클럽은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변함없이 매일 하루에 한 개, 두 개, 이 정도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가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급격하게 눌렸다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오늘 적당한 때가 수익 실현을 또 하는 때다. 제가 18만 2천 원 정도를 그 기준치를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 이상에서 하셨으면 그렇게 잘하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요. 단기 급등하게 되면 여기선 또 우리가 눈치 보면서 또 조정 들어올 거예요. 다시 2라인 정도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 수준이겠죠. 거기 다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또 공략을 또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 공략을 할 거예요. 어차피 시간을 두고 가면 될 건데 다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공략을 하는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도 대략 보니까 한 9% 정도 저는 수익을 내고 마무리해서 녹화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뭐 항상 매도를 걸어두고 일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어때요? 30만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그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보니까 10일에서 한 13% 정도 왔다 갔다 하셨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그래도 어쨌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제가 신규로 포트폴리오 편입한 것들이 상당히 또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시즌과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안 들고 있던 SK하이닉 우리 이미 다 수익 실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놀고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선순환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아주 정신 차리고 잘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한 달 한 달 진행해 가면 2026년도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면 저도 상당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야, 1월 달에 24번째까지 왔으니 이거 2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2월 달도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먹을 게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것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우리가 공략할 자리는 뭐다? 예, 일단 반도체 당연히 있을 거고 반도체 투톱 있을 거고요. 그다음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것도 지금 수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1월 15일까지 여러분 수익을 냈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야 그건 또 언제 또 공략을 해야 되나 이런 또 재미로 기다려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은 우리가 이미 포트폴리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가지고 있냐면 얘는 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 쪽 관련된 부분은요, 밑으로 깔고 가는 맛이 있고요. 나중에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두고 가시죠. 그 다른 곳에서 또 수익 내고 가면 되는 것들이고, 일부 시간에도 이 종목은 이야기 드렸으니까 크게 이야기 드리지 않고요. 제가 이 종목 이야기 드렸던 건 HD 마린 솔루션, HD 현대 마린 엔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대표 종목이니까 이야기 드렸고, 추가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이 뭐라 그랬어요? HD 현대중공업을 또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하나 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조선 쪽에서는 이 정도 하시면서 가시면 올해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뭐 합니까? 예, 순환을 갖다가 항상 시켜나가면서 선순환 원칙 유지하고 돈맥 경화에 걸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갖다가 복리로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4년 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이거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죠.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얘가 좀 실적 발표 조금 뒤로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바람이 지나고 나면 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얘도 또 성질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질은 뭐 지금 낼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잘 또 체크해 주시고 버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여기 10%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20%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 있으면 저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야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좀 더 늘릴 수 있어요. 늘리면 그때 비중 확대, 줄이신 분들 다시 비중 확대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놓고 간다. 그래도 우린 쫄지 않는다. 걱정할 이유가 1도 없다. 지금 현금 비중이 전 다시 오늘 체크해 보니까 한 55% 이상 올라와 있는데 그든 조금 안겼다가 제가 대형주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13만 원 쪽에 오게 되면 비중 확대한다 안 한다? 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드리버를 잘해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또 잘 또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파마 리서치 여러분의 비중이 이제 50% 아닙니다. 이제 20%로 줄인 거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현금이 또 한 종목을 더 살 수 있는 현금이 생겼죠.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쫙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잘 잡고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다 올라왔고요. 이제부터는 또 눌린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손실을 갖다 확정짓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익절 좀 진행을 하셨나요? 예, 익절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시간대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차트를 띄웠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시간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메시지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땐 여러분들이 잘 또 선택 결정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 이런 건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어쨌든 저는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려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리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저는 이 윗단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동성만큼은 항상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항상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은 오늘 이야기 드렸고요. 또 더불어서 또 이야기 드려보면 지금 메이톡스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아서 주가가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휴젤, 파마리서치, 뭐 이렇게 메디톡스 이런 것들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운이 좋아서 메디톡스 같은 게 또 우리가 BEP까지 도달되잖아요. BEP에서 마이너스 한 1, 2 가도 그냥 어떻게 한다? 그 종목은 예, 바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들고 있었잖아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업사이드가 많은 걸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에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자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를 위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대충 정리해 주시면 눈치껏 해야지. 그 정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에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돈이 걸려 있으면 묶여 있으면 잘 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풀어주실 건 풀어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소소하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죠? 이 종목도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양매수 들어왔고요. 수급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셨으면 내일 올라가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우리가 14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가야 된다. 이제 제가부터 13에서 14 정도 사이까지 해서 일차적인 타겟팅을 좀 해놓고 갑니다. 중기적 타겟팅은 당연히 15에서 16이죠. 이것들은 뭐 증권사에서 내놓은 가이드스이기 때문에 근데 뭐 무난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AMD 주가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AMD 주가가 왜 움직일까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이스페다시스가 그렇게 나쁠 만한 이유도 없다. 물론 대덕전자와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AMD라는 것이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구글이 하고 있는 것들 전체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 이 MLB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페타시스는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올라가 줄 것이다라는 것들 정확하게 좀 이야기 드리고 가고 싶어요. 더불어서 심택도 있는데 심택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소소하는데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왜? 언제쯤 분명하게 좋은 건 한 번 또 쭉 또 치고 들어오면 그 맛에 또 중소형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참고 드립을 해주면서 우리가 비중 조절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게 1번 시그널 들어오고 수렴하고 자리 잡는 과정이죠. 여기서 조금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내려가면 더 좋은 거지 왜 사줄 수 있으니까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는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올해 어떻게 돼요? 지난해 대비해서 약 100% 정도 더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뉴스로 올린 거라서 이건 스킵하는데 반토 토해냈잖아요. 자,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저는 뭐 6만 원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은 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얘가 또 수급 한번 들어오면 하루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오늘 윗꼬리 조금 달려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이런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또 움직이는 또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또 잘 또 대응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도 제가 여름 수렴 다 했기 때문에 적정한 자리에서 오늘 잡아줬는데 오늘 뭐 상당히 좋은 또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뭐 상승 시그널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급이 어떻게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텐데 그거 뭐 즐겨 나가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 빅2 여기다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움직일 만한 것도 제가 포지션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흐름을 잘 타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상당히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건 6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체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뭐 우리가 뭐 일주일 만에 좋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할 게 상당히 많아요. 또 금요일날 제가 수급을 또 많이 체크했는데 충분히 또 답이 나올 만한 내용도 다 체크해 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분위기 상당히 좋죠. 그동안 상당히 또 빌빌해가지고 아이 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인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뭐 위택이 뭐 유리기판 한다고 유리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것도 우리한테 맡겨야지. 하고 싶은 거 설계만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줄게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 정도 파형에서 멈추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지금 형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우리 중소형주는 항상 이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10% 이상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 정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고 한 번 더 드리블 가보죠. 아닌다 하더라도 아래로 눌려도 걱정 안 한다. 그죠?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도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이 생각도 있어요. 2020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면 틀림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유리기판 얘기가 나온 지가 3년이 넘었어요. 3년 정도 되면 보통 반도체는 한 4년 차, 5년 차쯤에 뭐예요? 실물들이 나와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당장 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또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냥 버티고 잘 가면 뭐 한다? 또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이 자리까지 올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글쎄요, 고민 중이에요. 12,000원과 여기인데 보통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눌려주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형태가 나올 때도 쫄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싼 때 샀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은 보통 가면 뭐 3월 달부터 한 4월 달 사이에서 제대로 다 평가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서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운발 좋게 또 올라온다라고 하면 바이오 최근에 오르니까 같이 뭐 덩달아서 이게 바이오라고 써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거는 백신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콜레라 백신 갖고 움직인다. 글쎄, 어쨌든 뭐 주가가 좋으면 뭐 수급 땡겨주면 뭐 올라가는 거죠. 싼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 뭐 걱정 안 할 테니까 우리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M,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수급은 들어왔는데,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이제 요 윗단이거든요, 여기. 그 13만 원 이상은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한 10% 정도 수익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또 빠져나오면 돼요. 아예, 엔터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제자리 오잖아요. 또 사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 대략 10% 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이 센 게 또 오히려 이상한 거죠. 뭐 수급이 세면 또 뭐 한 2, 3일은 갈 텐데 그 3일 안쪽에 답을 내고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이브, BTS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얘네가 가장 어떻게 돼요? 그냥 좋을 때 치고 빠지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엔터 쪽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좀 올해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했어. 할 만큼 했어요. 올해 2번 수익 냈으면 됐지 뭐 더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마무리하고요. 자, 심텍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이거 여러분들 그냥 체크 한번 해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드렸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리 잡았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자리 잡았다. 자리 잡은 거는 제가 확실히 눈으로 체크했다.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뭐 한다? 예, 수렴하고 나서 올라간다. 이게 예, 정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좋냐, 나쁘냐, 이거를 보고 주식을 거래하면 말이에요. 뭐 글쎄요, 힘든 경우 있겠죠. 물론 길게 보고 타겟팅 보고 놓고 가면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뭡니까? 예, 순환 매매 통해서 수익을 최대한 그래도 극대화 나가고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줄여나가는 그런 투자 방식이 중요하다. 저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같이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순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복리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수익 농협 거래를 갖다가 리얼리티 넘치게 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하시면서 야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라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장이 엄청 안 좋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그 리스크를 갖다가 관리하는 능력이 딱 눈에 보일 겁니다. 우리는 손실이 거의 안 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보유했던 것만 털어준다 하더라도 기존에 계속 수익을 어떻게 돼요? 확보해 왔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했다는 건 말입니다. 리스크를 갖다 항상 우리가 수렴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즐겁게 투자 생활에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포트폴리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다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체크했는데 마이너스 5% 바깥으로 넘어가는 종목이 지금 있습니까? 있다면 딱 메리톡스 한 종목이겠죠. 자, 그것 빼놓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손절은 없다. 웬만해서 손절은 없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케어링하는 그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부터 제가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특별히 걱정 안 할 때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쌓여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머니케어 뉴스에 케어맨 클럽 회원들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빨리 300명 가가지고요. 여러분 마무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끼리 재미나게 즐겨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봄스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